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2일 밤 충남 서천의 한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00개 점포 가운데 220여 개가 불에 타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동시에 이 현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격적인 화해 봉합쇼를 벌였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할 짓인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약속 대련 봉합쇼 장소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한 위원장 등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러나 이둘은 정작 설 대목을 앞두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장 상인들과는 만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지역 언론인 티트 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김영배 서천 서방서장으로부터 5분간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불에 탄 건물을 10여 분간 살펴봤는데요. 이어 상인들이 모여있던 화재 건물 바로 옆 고객지원센터 인근으로 이동했는데 피해 상인들은 2층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피해 지원 약속을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내 자리를 뜨자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앞서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화재 현장에서 대부분 밤을 새웠는데 잔불 정리에 들어갈 때쯤인 23일 오전 7시가 되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인들은 김 지사가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께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 예정이라고 알려줬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과 면담조차 하지 못한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한 상인은 밤을 새우고 아침부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갔다. 상인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여길 뭐하러 왔나? 불구경하러 왔나라고 성토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SNS를 통해 불탄 재난의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화해의 연극의 무대로밖에 안 보는 듯하다며 정말 기괴하고 소름 돋을 정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용호제하며 화해의 연극이나 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현장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만이 피해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로했는데요. 누가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오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운 날씨와 거센 눈발에도 대통령을 기다린 피해 상인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시간이 없었습니까? 정말 매정한 대통령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입니까? 답하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며 화재 현장에서 밤을 새운 피해 상인들은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난 대통령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시골 사람이라 무시하냐? 불난 거 구경하러 왔냐? 우린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절규하는 피해 상인들의 울분과 상실감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알기나 합니까?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도 상인들을 외면하고 떠난 윤석열 대통령의 냉정한 처사는 지켜보는 국민들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유독 재난 앞에서 비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가진 참으로 아픈 시대를 버텨가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바뀐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을 발로 걷어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대가를 혹독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김경률 비대위원. 박근혜도 사과해서 탄핵당했다. 사과를 못한다. 대통령실. 당이 사과하라면 100번이고 사과하겠다. 김건희 씨. 어깨툭 90도 인사. 결국 특검이나 수사가 아니라 사과로 마무리 짓겠다는 쇼였던 건데요.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 무리들이 애초에 기획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한동훈 위원장. 23일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깍듯이 인사했고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함께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고조됐던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3일 천하의 궁중 암투쇼가 이대로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측의 만남이 제2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 서천 시장 화재 현장을 30분 먼저 찾아 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각추위 속에 기다린 한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다가왔고 악수를 건네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 위원장은 허리를 90도로 꺾어 폴더 인사를 했는데요.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화를 건넸는데요. 한 위원장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대원을 격려하는 윤 대통령 옆에 서서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때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올랐는데요. 이렇게 어거지 봉합쇼가 또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됐습니다.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습니다. 아니, 그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은 서로 다 전에 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사퇴 관련해서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또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선 이번 만남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과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총선까지 직접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는 김건희 씨와의 구체적 갈등 사안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내에서도 더 이상 갈등은 막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 친윤계 의원이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국힘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만남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식적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봉합의 명분을 위해선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치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김경률도 양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고집이 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최소한 총선 출마를 접거나 비대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인데요. 뒤끝 장렬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승인할까요? 나라 꼴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쌈박질에만 여념이 없는데요. 대통령은 왜 된 거며 정권은 왜 잡은 걸까요? 하나는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핵심은 김경률 자를 거냐 말 거냐. 거기에서 한동훈이 머리를 받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거가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이 갔는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한 축은 김건희였고 한 축은 공천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맘대로 본인 의중대로 하려는 거. 이게 요거의 앞단에 있었던 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하고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명밖에 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약간의 이견과 논쟁이 있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공천을 얼마나 이제 받아줄 거냐. 검액관, 용액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이준석 대표는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잠깐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요 2차전은 공천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디올백 언급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반대지만 입장 표명 정도로 봉합을 둘이 시도할 거다. 당연히 민주당도 그게 뭐 입장 표명이 되냐. 사과도 아닌데 당연히 수사받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거랑 민주당의 꽃놀이패. 도이치특검. 예. 도이치특검 가면 김건희 당연히. 특검 아닌가요? 도이치특검이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되고. 도이치특검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특검. 도이치특검.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입장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거든요.